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난한 이민자에서 슈퍼리치가 된 김승호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살림에도 여러 테크닉이 있듯 삶에도 몇 가지 테크닉이 있다. 노력을 덜 하고도 효과가 좋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덜 약속하고 더 주는 것이다. 약속을 함부로 하거나 많이 하면 기대가 떨어지거나 실없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해주면 대단한 친절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말한 공사를 3주 안에 끝내주면 대단히 고마워한다. 방 청소를 부탁했더니 설거지까지 해놓고 기름을 넣어달라 했더니 세차까지 해오는 경우다.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누군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까지 전부 보답하는 경우도 생긴다. 허나 기대하지 말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선행 방법이다.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도 새 직원에게 계속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선행이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행이다. 이런 대가는 언젠가 한 번에 찾아오며 오히려 그 가치가 더해져서 돌아온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으면 누군가 곧바로 뺏어간다. 내가 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된다면 무엇을 더 바꿔야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 번 배운 담배는 자제하는 것이지 끄는 게 아니다. 암도 다스려서 함께 사는 것이고 정욕도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없애려 하기보다 자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함께 지낼 수 있다. 또 하나, 말을 멈출 때를 알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말을 멈춰야 하는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실제로 말을 멈추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재밌는 건 대화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자기 것을 내준 셈이란 점이다. 그러니 잠자코 들어도 손해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싶다면 그가 뒷담화를 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해라.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뒷담화 저항 기술은 상당히 고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신뢰고,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뒷담화이기 때문이다. 설령 뒷담화 패거리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놓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값진 신뢰를 얻게 된다. 장거리 비행에 오를 때는 가장 두껍고 어려운 책을 들고 가라. 심심하면 읽혀지고 따분하면 잠이 올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좋은 일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말라.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도 없다. 출근 걱정에 억지로 불면증을 이겨보려 하면 둘 다 잃는다. 그냥 잠이 안 오면 하루 안 자도 그만이지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밀린 일도 하고 놀아라. 그러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대로 나가면 된다. 누구든 그렇게 며칠만 지내면 잠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잠은 고양이 같은 놈이지 강아지가 아니다. 내버려두면 오히려 와서 비비적거린다. 안 올 때는 그냥 안 오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온다.
동네를 걸을 때 새로운 길을 걸어라. 어디를 가든 다시 갈 때는 새로운 길로 가봐라. 매일 다니는 길은 이미 정형화되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저 목적지로 걷는 기계와 같다. 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가면 우리 머릿속의 알고리즘이 깨지며 의식이 살아난다. 정신이 나는 것이다.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에너지로 변환되며 삶을 윤택하게 한다. 굳이 멀리 여행할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따로 걸어라. 뒷길로 들어오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시켜 먹어라. 맛이 확인된 메뉴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시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맛이 있으면 먹는 즐거움을 하나 더 알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예의다. 무엇보다도 친절은 최고의 삶의 테크닉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공경해주는 사람을 공경하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 상대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힘으로 혹은 내가 가진 지위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면 상대도 언젠가 갚을 날을 기다리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친절이야말로 위의 모든 삶의 기술을 아우르는 최고의 삶의 기술이다. 마음속 퇴비더미 만들기.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던지 상관이 없다. 대여섯 명만 한 그룹에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수많은 여러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함께 공부한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직원들, 관리자들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과 각기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아마 이들 내부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모두 내보낸다면 이 모임들 중 살아남을 모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실 온갖 말들이 들려온다. 사람은 좋은데로 시작해서 흉보기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으로 시작하는 비난,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로 시작하는 편가르기 등 많은 배설물들이 날아온다. 이런 말들은 똥이다. 인간의 생각이 깊지 못해 잘못 만들어낸 냄새나는 똥이다. 누군가를 자신의 판단대로 남들도 판단해 주길 바라며 편을 가르고 은연중에 비난하고 흉을 보는 모든 것은 똥이다. 나는 누군가 내게 생각의 똥바가지를 뿌려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똥을 내게 뿌린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견 혹은 고심 후의 진언으로 포장해도 그 안의 것은 역시 똥이다. 그런데 이 똥을 받자마자 그대로 던져버린다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똥물을 엎어쓰고 모두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런 일은 똥을 만든 사람과 이들 대신 뿌려줄 사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똥판을 만들 수 있다. 누구든지 이런 똥을 나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라 말하고 이를 받는다면 마음속에 가두어 삭혀서 나중에 퇴비로 만들어야 한다. 화분갈이를 할 때면 22kg짜리 퇴비를 몇 개 사온다. 봉투를 열고 손을 쑥 넣는 순간 흙과 여러 미생물들이 발효되어 나는 시큼한 듯 구수한 냄새가 코로 들어온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발효되어 온기 따뜻한 퇴비가 되어 있었다. 잘 만들어진 퇴비는 좋은 냄새가 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비옥한 토양이란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유기물은 식물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양분이며
퇴비에는 이런 유기물이 가득하다. 퇴비 더미의 성분은 대부분 밭이나 집안에서 나오는 유기물 쓰레기들이지만 가장 독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이나 짐승의 배설물이다. 누군가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 퇴비를 만들 퇴비 더미를 하나씩 만들어 놔야 한다. 주변에서 전해오는 마음의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 오래 삭혀 놓았다가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야 주변에 뿌려주면 된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뜻한다. 그런 사람이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 사이의 진정한 리더다. 아랫사람의 말이나 주변의 평가를 듣고 바로 그 사람을 함께 비난하거나 심지어 그 비난을 전하거나 하면 안 된다. 아직 똥이 퇴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비판이나 내가 받은 욕 중에 정말 내가 받아도 당연하다고 느낀 것이 몇 개나 있는가? 그러니 다른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은 내가 직접 해야 하며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만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쓰레기나 똥이 퇴비가 되고 비료가 되는 과정이다. 퇴비 더미를 만들어 놓으려면 내 안에는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 수 있다. 그걸 감싸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견뎌야 한다. 이를 견디지 않으면 가족이 와해되기도 하고 몇십 년 친구들이 편을 갈라 나뉘고 유능한 직원들은 빠져나가고 결국엔 밥값만 축내는 한 달짜리 친구들만 모여있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은 스스로의 축적된 사고와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어린아이라도 남이 주는 음식은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데 남이 주는 생각을 덥석 받아먹는 성인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받아먹기 시작하면 내 생각은 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나의 생각을 나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가? 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외적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외부에서 오는 판단과 환경은 나를 망칠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믿음은 위험하다. 그렇게 믿는 순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정신적 노예로 추락한다. 나 스스로가 나의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주인임을 자각해야 한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허락할 때뿐임을 알고 인생의 지배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행동이 바로 마음속에 퇴비를 만드는 행동이다. 어떠셨어요? 요즘 주위를 보면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말에 맞받아치며 상처를 주고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책에도 나와 있듯이 누군가를 자신의 판단대로 남들도 판단해 주길 바라며 편을 가르고 은연중에 비난하고 흉을 보는 모든 것은 똥입니다. 마음속에 가두어 삭혀서 나중에 퇴비를 만드는 하루가 되시길 저도 반성하며 바라봅니다. 남은 오늘 시간도 행복하시고 웃으며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